생활 속 농업 궁금한 이야기 농담회. 오늘은 농업연구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농촌진흥청 연구직 공무원을 꿈꾸는 모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시험 노하우부터 생활 후기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주세요. 제 옆에는 2019년 공채 연구사분들이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국립축산과학원 동물바이오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민국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농업과학원 농자재 평가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성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효봉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공채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공채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때는 이제 전공 과목이 여기는 아무래도 인강이 없다 보니까 전공 과목 위주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국어나 한국사 같은 이제 필요한 과목 토익 같은 그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저도 전공 과목 위주로 수강을 해서 들으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이외에도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턴십과 같은 여러 다른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교재를 정하면 3번 이상은 꼭 정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공부를 할 때에는 내용 이해에 집중을 하고 다시 공부를 할 때쯤에는 암기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각 회독별로 어떠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할지 항상 고민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수험 기간을 거쳤는데요. 이 기간 동안 나는 이게 가장 힘들었다 하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놀고 싶은데 못 노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전 그거 빼고는 공부하는 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과목 수랑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제 한 과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과목을 까먹게 되고 또 다른 과목을 하게 되면 또 이때까지 했던 과목들 내용들을 또 까먹게 되고 그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무래도 그 정신관리 쪽에서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렇게 나쁜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거의 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붙을지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금 바꾸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수험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진짜 이것만큼은 좀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일단 뭐 다 똑같지만 기사 자격증이나 토익 같은 경우는 거의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지방직이 보통 먼저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 80점 정도만 맞아도 농진청 시험 한 95, 100점 맞은 수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 힘드니까 딱 그 정도 수준만 맞을 정도로만 해놓고 나머지는 전공이나 아까 기사 같은 기사 공부 자격증 따면서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건인 이제 토익과 자격증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 이외에도 이제 면접을 대비해서 남들이 평소에 해보지 못한 경험 같은 이제 인턴십 프로그래밍 같은 그런 걸 좀 추가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대 학생인 경우에는 전공 과목을 찾아 들으라고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원예과 출신이긴 하지만 시험 과목이 재배학이나 육종어 같은 경우에는 작물과에서도 열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강의도 다 찾아서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3번 봤거든요. 네. 그냥 선배 따라 한 번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제대로 준비한 건데 이게 문제가 다 달라요. 매년 유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도 막 다른 지인이 있어서 지인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전해줬던 게 있었는데 제가 막상 시험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 다른 부분이 많았고 그 연구사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땡땡 사랑이라는 카페에 보면 기출 문제를 구한다 혹은 판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부분까지 나올까 싶은 부분도 또 공부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모든 부분을 다 놓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 게 국어랑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 매핑 인터넷 강의가 활발하니까 매핑이라고 해가지고 잘 정리를 잘 해주거든요. 근데 전공 같은 경우는 저희 축사는 없다 보니까
이 지방직만 보더라도 시험 커트라인이 막 50점대, 60점대 이러거든요. 은근히 전공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1단원에서부터 예를 들어 7단원이면 저는 1단원 정리, 2단원 정리 이런 거 다 끝내고 1단원부터 안 보고 다 써요, 그냥. 그게 다 끝나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같은 경우 시험 보면은 보통 기사 시험 같아요. 한 번씩 문제를 진짜 엄청 생각해서 내셨다 하는 문제들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자기가 공부를 하면서 아까 같이 세세한 부분? 이게 놓치는 부분에서 나오는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 저도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전공 과목 경우에는 단원별로 직접 정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습관인 것 같아요. 저도 전공 과목별로 다 정리를 하고 또 여러 번 읽다 보면 그 단원별로 또 연결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또 그런 순간들이 생기면 이제 일곱 단원으로 나눠져 있었던 게 결국에는 줄여져서 마지막에 보면 그냥 큰 덩어리처럼 만들어지는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본인이 정리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순간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인터넷 강의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덧붙이고 싶은데 덧붙여주세요. 저희 작물보호 직무에는 이제 작물보호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과목에는 이제 다른 과목보다는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해충학, 뭐 식물병리학, 농약학, 뭐 잡초학 이렇게 서로 다른 과목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물보호기사 시험 문제를 위주로 보면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방안으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시험 날이잖아요. 시험 날 나는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시험에 임했다 하는 팁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면은 일단 거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단 그런 분들은 떨어진다 생각을 하고 그냥 저만 보고, 그러니까 나는 된다 하는 그냥 그런 마인드로만 가서 시험을 봐가지고 딱히 떨지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는. 네, 저도 평소 시험 시간이랑 이제 루틴을 맞추는 연습을 계속 했었거든요. 이제 그 시험 당일 날 컨디션을 이제 평소 컨디션이랑 맞추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는 그 아침까지도 통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것까지 통일을 하고 같은 그 몸 상태로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제일 잘할 거다라는 자신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